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해요. 왜냐면 우리 백이 공 치러 갔습니다. 예, 공 치러 가가지고 오늘은 백이 방송 안 합니다. 근데 어제 원래 월요일날 했어야 되는 건데 어제가 휴일이라서 우리 뭐 감독님들도 쉬시고 다 여러분들도 쉬셔야 되니까 오늘 제가 화요일날 저 오늘 혼자 하기로 했고요. 아 근데 얘가 없으니까 좋은 게 하나 있네. 잔소리를 안 들어도 돼. 뭐 늦게 왔다라는 둥, 뭐 누웠다는 둥, 뭘 먹나는 둥. 잔소리 안 들어도 좋긴 한데 나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나쁘냐? 누울 수가 없어. 왜냐면 이렇게 계속 누워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누울 수가 없고. 여러분 또 제가 1대1로 얘기하는데 또 반말할 수 없지 않겠어요? 누구 상대가 있어야지. 그래서 반말을 못하니까 이게 좀 피곤한 게 있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뭐를 할 거냐면 그거 해야 되잖아요. 화천대유가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그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청와대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히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엄중히 보고 있다는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화천대유와 이재명 지사의 얘기를 법적인 측면 하나, 정치적 측면 하나 볼 건데, 법적인 측면은 저 혼자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혼자 한 20분쯤 떠들면 정치적인 측면 얘기할 때 그분이 오실 겁니다. 여기 이름 다 나와 있죠. 예, 장성철 소장이 올 거예요. 그럼 장성철 소장하고 그 이재명 지사의 어떤 영향에 대한 끼치는 영향, 이 수사가 정치적인 거 짚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느냐, 뭐 임금왕도 있고 뭐 위성당원 얘기도 있고라고 하니 지금 국민의힘의 윤석열 캠프 또는 홍준표 캠프의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볼 겁니다. 정성철 교수와 함께. 저기 왕패님 테디변 하트, 장석정 화이팅 하트 하셨고요. 오 백성문, 백성문 돈 쌌네? 채팅으로 갈군다 자꾸 그러면 야 뭐 10,000원을 쏘고 있냐, 좀 더 쏘지. 에? 아니 아까 좀 벌써 문자를 보냈더라고 백성문이가. 여러분 뭐 저 없어서 뭐 많이들 신청해 주세요. 뭐 반가 이런 거 했던데 오 채팅으로 갈군다. 뭐 갈구고 내가 뭐 읽나 뭐 그러면 누나는 깜짝 안 하지. 근데 고맙습니다 백성문님. 아니 10,000원은 좀 너무 약한데 좀 더 쏘지. 오늘 지금 저녁 먹는 멤버들 대충 내가 누구 아닌지 아는데 그 멤버들 동원해서 더 좀 쏘지 그랬어요. 예. 일단은 오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뭐부터 할 거냐면 유동규가 구속됐잖아요. 이제 화천대유 수사. 이 유동규가 구속된 거의 의미는 뭐고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갈 것이며 검찰은 과연 어떻게 이 수사를 끌고 나갈 것인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유동규가 구속됐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 이건 그냥 혼자 생각이에요. 여기 뇌피셜. 유동규가 마치 구속을 좀 원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구속을 되려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고 증거인멸하면 안 되고 도주하면 안 돼요. 근데 핸드폰 버렸다며. 뭐 또 버렸다는 얘기도 있고 무슨 뭐 옛날 핸드폰 수리업체 맡겼다는 얘기도 있고 검찰에 안 내놓잖아. 증거인멸.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자기가 휴대전화에 있는 대화 내용 숨기려고 했으니까 그렇다 쳐. 도주 우려. 검찰이 나오라는데 수사받으러 안 가고 병원 응급실에 여기 있다가 잡혀간 거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불을 지고 들어가는 거거든? 기름 속으로? 아니, 만약에 정말 자기가 좀 이렇게 방어를 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내가 구속되면 안 되겠다라고 싶었으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도 좀 그럴듯한 건 하고 최소한 수사받으러 자기 발로 갔어야지. 응급실에 갔다가 잡혀가고 이랬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구속을 그냥 매를 버는 행위라고.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혹시예요? 가정. 본인이 밖에 있는 것보다는 구속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밖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 지금 돈이 얼마고 지금 이해관계가 한둘도 아닌데, 에? 무슨 뭐 와가지고 무슨 뭐 저기 뭐 무슨 트레이딩 애들 막 옆에 왔다 갔다 그러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뭐 있잖아 거기 성남에 뭔 트레이딩 뭐 여러분 예전에 긁어보시오 알곱시다에 나온 사람들. 그래서 그런지 본인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차라리 구속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유동규의 행동은 좀 이상했다라는 거고, 유동규의 혐의가 두 가지예요. 뇌물이 있고 업무상 배임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뇌물은 업자들한테 이익 몰아주고 돈 받았다는 거, 김만배한테 이 얘기고 존칭 안 합니다. 뭐 후보들만 해. 우리는 뭐 존칭 안 해. 유동규, 김만배 이런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또 업무상 배임은 김만배가 이끄는 화천대유한테 쉽게 얘기하면 화천대유 뭐 천화동 이쪽에 엄청난 이득을 몰아주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는 가져올 이득을 덜 가져와가지고 성남 시민들한테 손해를 끼쳤다. 이게 업무상 배임이거든요. 자, 여기서 퀴즈. 배임하고 업무상 배임하고 뇌물하고 어느 게 중요할까요? 퀴즈. 답 맞히시는 분 올까요?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 저기 보면 뇌물은 무기, 배임도 10년. 그래서 뇌물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뇌물은 안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대선판에서 뇌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결국 이 수사의 핵심은 그 다음에 내년 대선에 있어서 영향이나 이런 걸 참 봤을 때 중요한 거는 뇌물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유동규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예요. 이재명 지사한테 어떤 영향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뇌물은 형량이 세긴 하지만 유동규가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재명 지사한테 보냈다는 일말의 흔적이라도 있지 않으면 이재명 지사 소환도 못합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뭐 이재명 지사한테 뭐 이렇게 좀 같이 흔적이 보이진 않아. 현재까지 뭐 수사는 생물이니까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뇌물 가지고서는 이재명 지사 소환 못한다고요. 뭐냐면 뭐 유동규가 받아가지고 무슨 뭐 계좌로 뭐 돈을 주고 뭐 줬겠어. 뭐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문제는 업무상 배임은 다르죠. 업무상 배임은 이게 결국은 당시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인 유동규가 본인이 이제 본인의 책임 하에 요거를 이제 딜을 짜가지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히고 화천대유한테 이득을 몰아줬다라고 해서 업무상 배임이 되는 건데 문제는 요거 한번 그 문건이 공개된 거 있을 겁니다. 이 결국 사인을 누가 했냐? 이 딜의 최종 책임자는 성남시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성남시장 이재명이 이렇게 사인을 한 게 있단 말이죠. 그게 이미 공개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문건이 나온 이상 당시에 성남시장인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최종 사인을 할 때 유동규가 김만배랑 짜고 김만배 쪽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딜을 그렇게 짠 거 이걸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거 핵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이거 설계했다며. 그래도 엄청난 자기의 치적이라며. 그러니까 사인할 때 되면 대충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다가 보는 게 합리적이잖아. 근데 검찰의 수사를 밟았더니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 불러서 물어봤더니 이재명 지사가 나는 그때 뭐 몰랐고 나는 그냥 유동규가 가져와가지고 사인만 한 건데 내가 멍청할 수는 있지만 그걸 내가 알고 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업무상 배임의 공범은 아니겠지만 그냥 무능한 이재명이 되는 거고. 왜? 아랫사람들이 딜 그렇게 짜가지고 저 민간한테 확 몰아주는 거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본인이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게 본인의 이거의 설계자고 준수톰 표현대로 1번 플레이예요. 그리고 이 딜 구조를 다 알고서는 쌓여놓은 거라고 하면 그럼 업무상 배임의 공범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영장이 나온 이상 업무상 배임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거고 결국 중요한 건 이재명 지사가 최종 사인을 할 때 이 딜 구조를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모르고 그냥 문건 가져오니까 몰라 하고 사인한 거냐 이거라는 거죠. 이거를 확인하려면 검찰은 이재명 지사를 불러야 됩니다. 불러서 물어봐야지 최소한. 뭐 면죄부를 주든 아니든 나중 얘기고. 근데 지금 검찰이 하는 태도로 보면 과연 누구야 이 이재명 지사를 부를지 안 부를지는 의문시 된다. 왜? 이게 지금 유동규를 이렇게 구속을 한 이상 다음에 업무상 배임의 공범을 찾으려면 뭘 봐야 되냐면 성남시를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죠. 성남시에 가면 당시의 자료들이 남아있을 거거든. 그러면 성남시를 당연히 시청이죠. 시청을 압수수색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압수수색을 치고 들어갈 기미가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를 보면 밀려서 하는 것 같아. 왜냐면 나 대충 그냥 가고 싶은데 왜 그렇게 제가 의심을 하냐면 저기 우리 차님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임 뇌물 차이. 저 얘기 무슨 얘기냐? 죄 자체는 뇌물이 큰 죄지만 재산판에 있어서 영향력은 뇌물보다는 업무상 배임이다. 요거고. 지금 검찰 수뇌부를 볼까요? 검찰 수뇌부 보면 중앙지검장에 있고 4차장이 김태훈 4차장이에요. 이 지휘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김태훈 4차장 같은 경우에 검찰 과장을 했다고 이전에. 검찰 과장을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 당시에 징계 공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뭐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검찰 과장이가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거죠. 김태현 4차장 입장에 뇌피셜입니다. 김태현 4차장 입장에선 윤석열 전 총장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까? 본인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 정권이 교체돼서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 됐다. 청와대 갔다. 그건 김태현 4차장 날아가는 겁니다. 본인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김태훈 4차장이 지금 4차장 시야 특수부 검사를 동원해서 도이치모터스 잡으려고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만약에 대장동이 커져가지고 이재명 지사한테까지 여파가 미치면 뭐 좋겠어? 김태훈 4차장?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검찰중앙지검 수사 라인은 이거를 수사할 의지는 별로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왜 지금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냐면 녹취록이 막 터지거든. 여기저기서 터지거든. 그리고 정영학 씨가 녹취록을 여기저기 다 뿌렸어. 파일을 뿌린 것 같진 않아요. 녹취록을 뿌렸어. 대충 어디 뿌리고 어딜 통해서 언론사 들어왔는지 제가 짐작을 하고 있는데 확인된 거 아니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웬만한 언론사들이 몇 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 녹취록을. 언론사에서 돌아가면서 하나씩 단독이 나오고 빵빵빵빵 터지고 심지어 조중동뿐만 아니라 한겨레, 경향학, 뭐 JTBC까지 단독이 나오니 검찰은 수사 안 할 수가 없지 이거. 어? 그래도 이제 부랴부랴 유동규를 수사를 해가지고 영장을 친 겁니다. 들어갔어요, 유동규. 그럼 여기서 남은 거. 유동규에서 꼬리자리를 할 거냐? 아, 저희가 보니까 뭐 뇌물도 뭐 돈을 딴 데로 간 흔적은 없고 뭐 업무상 배임도 뭐 유동규가 저 이지장한테 보고 안 했다고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덮을 거냐? 아니면 뭔가 더 파볼 거냐? 이건데 여기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만드는 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언론 보도. 그래서 여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검찰 수뇌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좀 천천히 가고 싶을 건데 실제 아래서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부장이나 부부장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다. 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BBK 보시자고요. 다스 보시자고요. 그거 대충 마무리했다가 10년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지금 만약에 이걸 다 여기서 덮었다가 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되더라도 정권이 뭐 임기가 5년이지 뭐 10년은 아니니까. 에? 그죠? 5년 후에 정권이 또 바뀌면 어떻게 될지 자기한테 그 칼이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지금 이거 수사를 그냥 눈 감고 하고 덮고 갈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조금 지켜는 보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기 후후님 감사합니다. 요즘 한동훈 검사장님이랑 이 건에 대해 대화해 보셨나요? 요즘 되게 심심하실 듯.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을 얼마나 보시나요? 예, 요거는 그냥 제가 질문만 읽을게요. 예. 김소연님 감사드리고요. 문통 임기 말에 종전을 선언하는데 정치 이게 뭐예요? 점지사? 이재명 지사 얘기하시는 거구나. 점지사 대통령 되면 5년 안에 사회주의 선언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하셨고 이동규님 뭐야 윤케 마스터라 검색해도 나오네. 저보고 윤케마수다라고 뭐라고 그러는 분도 계시고 성철이 형 불렀다고 왜 불렀냐고 물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저보고 어쩌라고 하시는 겁니까? 깝깝합니다 저도. 예. 어쨌든 그리고 이 얘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수사할 때 보면 이재명 지사하고 누구야 유동규 지사 관계를 보잖아요. 측근이다 측근 아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자꾸 관계 얘기가 나오냐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의 측근인 거 누구나 다 알아. 예를 들어서 윤석열, 한동훈 이건 뭐 누가 봐도 측근이지. 그 정도 관계라고 하면 유동규가 한 일을 이재명이 몰랐다 말하기가 껄쩍지근하잖아. 진짜 측근이고 수족인데 야, 네 측근이 혼자 한 거를 네가 사인까지 했으면서 그걸 몰랐다고? 이거에 방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꼬리자리 하느라고 측근이 아니라 그냥 뭐 산하기관장 중에 하나거라고 하는데 측근의 정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어디까지가 측근인지는 뭐 알 수는 없어. 근데 누가 봐도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의 측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왜냐면 예전에 송문희가 한번 얘기했던 그 예전에 2000 헤럴드 경제인가 어디 기사 있었잖아요. 뭐 이재명의 뭐 유비 관우 장비래나 어쨌거나 뭐 장비나 어쨌거나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정치권에 알려진 이재명 지사 측근 다 3인방, 4인방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정진상이라는 사람. 요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죠. 그 다음에 이 지사도 얘기를 했어. 아, 정진상 정도만 모를까?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재명 지사 캠프에 있는 김남준 대변인 요 두 사람을 측근으로 보고 그 다음에 유동규 씨,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도 다 4인방 뭐 이렇게 해서 측근들 얘기를 하는데 뭐 측근이라는 게 딱지 붙이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요새 유동규 씨하고 이 지사의 관계에 대한 기사들을 보다가 재밌는 사진을 발견했네. 감독님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재밌는 사진 하나 발견했어요. 요거 요새 저 보도가 많이 되는 사진입니다. 요거. 예. 요 사진은 뭐냐? 저 기호 2번. 저 이제 통합민주당입니다. 저 가운데가 이재명 당시 변호사. 2010년 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 옆에 오른쪽 우리 사진들을 보면 오른쪽에 앞에 손 고스란히 모이고 있는 사람이 유동규예요, 유동규. 저 당시에 저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 분당에 무슨 한솔 무슨 아파트인가? 뭐 거기 뭐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지사 당시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거라고. 근데 저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내가 왜 저 사진에 주목하냐면 약간 뇌피셜이에요. 내가 해봤잖아, 지역구 경선을. 해봤잖아. 그러면 가면은 동네 가면 일단 성철이 형은 더 잘할 거야 나보다. 동네 가면 온갖 회장들이 다 있어. 무슨 뭐 분요 회장, 무슨 조기 축구 회장, 뭐 아파트 동대표 회장, 무슨 재건축 추진 회장, 뭐 온갖 회장은 전경련보다 더 많아 동네 가면. 그럼 다 인사 다닌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냐? 그 동대표 회장이나 재건축 조합 회장 이런 사람들 씹고 다니면 피곤하거든. 왜냐면 그 회장들이라는 사람이 동네에서 방구 좀 끼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해요. 뭐 그 사람들이 내가 뭐 100표 있습니다. 그런다고 뭐 100표를 가져온 건 아니지만 씹고 다니면 피곤하거든. 근데 봐요. 성남시에 2010년에 저기가 분당이야. 당시에 MB가 뭐 인기는 별로 없긴 했지만 당시에 분당에서 성남 구시가지가 아닙니다. 대장동 뭐 운중 이런 데가 아니라 분당 아파트 단지에서 당시에 이재명 후보 표가 얼마나 있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안 찍어. 그냥 한나라당 표밭이지. 당시 분당 밑에 천당 시절인데. 그러니 이재명 시장 입장, 당시 후보 입장에서 보면 구성남뿐만 아니라 분당의 표를 얻어야 당선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아파트 단지에 돌아다니면 인사할 때 다들 뭐 민주당 안 찍어요. 한나라당 이럴 건데 저기 딱 젊은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한다는 위원장 한다는 사람이 지지선하면 고맙겠어 안 고맙겠어요? 이건 본능적으로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건. 저 때 아마 그래서 본인도 인정하잖아. 선거운동 도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마 저 사진 때 찍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재명 당시 후보는 성남시장 된 이후에도 유동규라는 사람한테 고마워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유동규가 어디 가냐. 이재명 시장이 성남 2010년 당선된 다음에 성남 시설관리공단, 이게 이제 지금 성남 도시개발공사 전신이에요.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합니다. 근데 기획본부장 가려면 이게 공무원직이기 때문에 요건이 있어. 4개인가 5개 있다라는 거야. 근데 4개가 맞는 게 없대. 없겠지. 도시 개발공사 하려면 뭐 공무원을 하든지 뭐 관련 업종에 뭐 얼마 근무원이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서울 시내 무슨 모 대학교 성악과 나온 사람입니다. 성악하던 사람이에요. 뭐 건축 설계사 사무실을 다녔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건축 관련 경력이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위원장 하던 거야. 그런 사람을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못 안 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안 쳤냐? 요건 5개 중에서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전가에부터 기타 뭐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여길 경우 그거로 밀어붙여서 간 거라는 거죠. 기획본부장 자리에. 근데 이 사람이 가서 뭐 사장 없으니까 직무대리하고 난리도 아니었나 봐. 근데 이 사람이 2010년 그렇게 개발 직무 기획본부장 하다가 2014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한다고 이제 나갔거든요. 이제 선거 캠페인 하잖아. 그럼 공무원이니까 선거운동 도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표를 내고 선거 캠프에 갔다라는 거야. 그 사표를 내고 가면서 거기 직원들한테 자기 방문 딱 잠그면서 야, 내가 이번에 다시 돌아올 거니까 이 방문 물건 빼지 마. 이러고 갔다라는 거야. 근데 이재명 시장이 재선했잖아. 재선했잖아요. 재선하고 와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기획본부장 자리로. 그리고 경기도지사 간 다음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간 거죠. 차관급 자리에. 근데 요건도 안 되는 사람을 그렇게 끌어줬는데 유동규가 측근이에요? 측근이 아니에요? 엄청난 측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측근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왜 그럴까?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본인이 그 대장동 개발 사업에 사인했을 때 내 측근이 내 수족이 하는 사업의 세세한 내용을 모르고 사인했다는 거는 말이 안 맞거든.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서 자르기 위해서 측근이 아니다라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으나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지 않고 솔직히 이재명 지사 캠프에 있는 사람들 방송 나와가지고 대변인들도 그렇고 의원들 얘기 여러 하는데 측근 아니다면 자기들도 민망할 거야. 그죠? 그럼 거기서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를 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 보면 다 이제 측근 안 되는 거야. 유동규도 측근 안 되는데 캠프에서 대변인들 방송 나와가지고 이재명 후보 휴지 쳤는데 측근 해주겠어.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대목은 그거 과연 이재명 지사를 소환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좀 봐야 된다. 근데 원칙상으로 하면 소환 안 할 수는 없다. 왜? 업무정배임의 공범 혐의 물어는 봐야 되잖아. 문건 사인할 때 알고 사인한 건지 모르고 그냥 사인한 건지 그걸 한번 물어는 보고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재명 지사는 어느 정도 한 번은 불러야 될 거다라는 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실제 부를지 아닐지는 좀 지켜보시자고요. 그리고 이 언론에서 이걸 얘기를 자꾸 해주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야 이게 특검에 갑니다. 그래야 동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처음부터 갔나? 아무도 갈지 몰랐어. KJ다 미래재단 나올 때 이렇게 될지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 근데 이제 태블릿 나오고 하나하나 굴러가면서 눈덩이처럼 굴러가면서 이게 막 커지면서 특검 빵 간 거잖아요. 이 이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을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 끝까지 우리가 관심을 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왔어요? 성철이 형? 오셨어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왔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제가 사실은 이 장성철 소장을 초대하자고 우리 작가 누나랑 백이 우리 정치화스 런칭할 때부터 주차장에 계시다고? 뭐 이렇게 늦게 올라와? 장성철 소장을 초대하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언제 또 거제도 휴가 갔을 때도 백이 거기까지 전화해가지고 야 지금 X파일 터졌는데 장 소장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제가 출연하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킬 것 같아서. 근데 이제는 한번 할 때도 됐다. 그래서 오늘 장성철 소장이 나오시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시면 우리 홍준표 후보 대표, 홍준표 의원이죠. 홍준표 의원 팬들도 많이 들어오고 윤석열 전 총장 팬들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제가 오늘 윤석열 전 총장 팬들에게는 선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선물? 삶이 지치고 외로운데 우리가 좀 욕도 좀 해보고 악플도 날려보고 화풀이도 해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철이 형 부르면서 형 오늘 욕바지야 그랬으니까 성철이 형이 오늘 무슨 얘기 할지 모르겠어요. 대충 제가 짐작은 갑니다만 평소 스타일로 봐서 오늘 윤석열 전 총장 팬분들은 악플도 좀 날리시고 그런 날인 거죠. 이런 날도 있어야죠. 자 보시면 저기 김선아님 감사드리고요. 박현준님, 김선아 오피는 무슨 뜻일까? 박현준님 누분 무슨 뜻이지? 이모티콘이네. 좀 올려봐 주실래요? 네,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분. 자 TH김 변호사님 구글도 인정한 윤케 마수다입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티세요. 왕자 와수다 아닌 게 어디? 야 임금왕 그거 임금왕이 또 이따가 재밌게 한번 얘기해봐야 되겠네. 저보고 속옷 뭐냐고요? BSK님은 유승민 팬들도 후보 팬들도 들어오셨고요. 야 왕자 와수당 샤머니즘 아웃. 근데 되게 재밌다 이거. 장성철 아웃도 됐다 마는데 윤무당 아웃도 있어. 우린 다 들어오신다니까. 오늘 어떻게 될려나? 저기 형 와서 합시다. 밥 이따 먹어. 예? 마이크 차고 들어오실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장성준 소장이랑 저랑 어떤 얘기 할지 예전에 이제 여러분 궁금하신 엑스파일도 살짝 물어보고, 그래야죠. 자, 윤무당 아웃, 뭐, 홍준표 아웃, 다 아웃이면은 선거 뭐로 치르려고, 다 아웃이면. 뭐로 치르려고 후보 교체할 것도 아니고. 저기 뭐 김태현 탈모 아니고요. 이게 누구 가발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제가 오늘 오랜만에 원래 텔레비를 제가 거의 다 줄였거든요. SBS 정치쇼 진행자 가면서 거기서 SBS 프로 말고는 TV 다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다 정리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출연해가지고 메이크업하고 헤어해서 그래요. 가발 아니에요. 숱 됐다마나 저는. 장성준 소장 들어오십니까? 네, 들어오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